그런 지능이 낮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 떨쳐내지 못하면 주변에서는 끼리끼리 다닌다고 나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 자명할 수밖에 없겠죠. 네, 반갑습니다. 늦은 밤 지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제 생각엔 좋은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는 5가지의 필연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 두 번째로는 화목한 가정, 세 번째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는 수입, 네 번째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주제죠. 주변에 좋은 사람. 앞서서 이 5가지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건강,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가정을 챙기지 않는 폭력적인 사람이 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라고 할 만한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듯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선택과는 무관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진짜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인생을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사람이 있죠. 사람 정도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돼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채운다든지 귀인이 나타날 확률을 높인다든지, 이건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쉽고 더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건 나한테 좋지 못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인간상을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 그 첫 번째로는 내로남불이 심한 사람입니다. 내로남불이 심한 사람은 연인으로도 친구로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죠. 근데 그것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나한테 관대하고 남한테 박한 사람은 무조건 종말이 안 좋습니다. 내로남불이 심한 사람의 특징은 남 탓을 많이 하고, 겪어보지 않은 남의 말을 쉽게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내내 본인은 1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 문제에서 티가 많이 나죠. 자기한테 유리한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요.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둘 있을 겁니다. 내로남불이 심한 사람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기가 내로남불인지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로남불이 심한지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능이 없는 사람인 경우겠죠.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거기도 하고, 옆에 두면 굉장히 소모적이고 또 피곤하고 피폐해집니다. 하등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상식을 설명해도 논리가 안 먹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계속해대고, 결국 끝은 내가 그냥 나쁜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런 지능이 낮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 떨쳐내지 못하면 주변에서는 끼리끼리 다닌다고 나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 자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 약해지지 말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자기가 내로남불인지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더 심각한 경우죠.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자기보다 하등한 인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너랑 이렇게 만나주고 시간을 보내주는데 네가 응당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기저에 깔려있을 확률이 높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건 내 자존감을 스스로 갈아먹고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내로남불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비교적 메타인지가 부족하고 지능이 낮아서 알아보기 쉬운 편인데, 다음 2번째로 이야기할 사람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2번째로는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가스라이팅으로 조정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죄책감 따위는 없는 인격 장애자들입니다. 저는 소시오패스를 각각 다른 직장에서 2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2명의 소시오패스는, 한 명은 일을 되게 잘하고 하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본인이 최고가 돼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인정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상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능력을 더 키워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 둘은 뒤로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올라가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게 초반에는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씩 의심이 가다가도 아니겠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착각을 할 정도로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더니 나중엔 점점 민낯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미 상황이 많이 악화돼 있을 때 말이죠. 초장에 소시오패스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럼에도 겪어보고 나니까 제가 본
소시오패스 이 두 명은 분명한 특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연민이 되게 심했다는 것과 필요 이상으로 착한 척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착한 것하고 착한 척을 하는 것, 그러니까 위선 정도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말과 진심이 아닌 걸 알아볼 수 있는데 계속 필요 이상의 착한 척을 한다는 겁니다. 위해주는 척을 하고 과하게 축혀 세워주고, 근데 생각해보면 본디 사람의 심리가 자신의 결핍을 숨기기 위해서 과해집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키워 센 척을 하고 졸부들이 과하게 부자 행세를 많이 하는 것처럼 착한 척을 필요 이상으로 한다는 건 그 사람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뭐 아무튼 그 둘의 결말은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갔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직원이 소시오패스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 그럼 하루빨리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처하고 내보내셔야 됩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장에서 마주치는 경우인데 내가 회사를 나갈 수도 없고 피하기도 힘들죠. 그럼 최소한의 자기 방어가 돼야 되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만만해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진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좋은 밤 되세요.